대변인이 기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보면 공중파 방송 중에는 MBC만 뺐어요. KBS, SBS는 질문 기회를 얻었고 MBC는 질문 기회가 없었고 저 손을 저렇게 들었잖아요. MBC 기자는 계속 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 중에는 유일하게 한겨레 신문에게만 발언 기회를 줬고 질문 기회를 나머지 경제지 4곳인가 줬고 그다음에 외신한테 줬고요. 그리고 종편 중에는 TV조선하고 JTBC에게 줬고 맞죠? 네. 그러니까 TV조선만 유일하게 TV조선, 조선일보 둘 다 기회를 줬어요 또.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좀 편파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매체를 좀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좀 더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은 걸 보면 좀 껄끄러운 질문을 한 기자들을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였죠. 왜냐하면 그 이렇게 좀 피해서 질문 기자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아무도 안 묻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큰 문제지. 네. 언론 자유 지수가 15계단이 1년 만에 떨어졌어요. 60몇 위로 지금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떨어진 것만 15단계 계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항상 제 기억으로는 여러 대통령들 기자회견을 쭉 할 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 언급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떨어졌죠. 맞아요. 제 기억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신 기자들은 항상 단골로 뭐 그게 같은 같은 인용은 아닐지라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후퇴 얘기는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있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항상 그걸 언급했었거든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항상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는 외신 기자들도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감이다. 유감이다. 그 부분도 사실은 왜냐면 전 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뭐 지금 선거방심위원회는 거의 이제 임기가 마치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계속 문제를 삼고 방심위도 계속 문제를 삼고. 되게 사실 선거방심위 선거방심위원회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발언, 그러니까 기분 나쁜 발언이죠. 기분 나쁜 발언.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그 발언이 기분 나쁘나 트집 잡을 수 없는 발언들을 그 발언자를 어떻게 제재하기 어려우니까 방송사를 제재하잖아요. 그렇죠. 방송사를 제재하죠. 그죠? 뭐 편파 방송이다 이런 이상한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비열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저도 맞아요. 발언 많이 그러니까 저를 제재한 게 아니라 제가 출연한 방송들을 제재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쭉 보면 뭐 어쨌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약간 편파적인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었지만 그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쿠션 방식으로 제재한 적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했지. 하려면 직접 해서 직접 싸웠지. 그렇게 비열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맞아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그 쿠션 방식으로 비열하게 하더라고요. 야, 제가 놀랬어요. 야, 정말 강적이네. 강적이네. 그러니까 언론 탄압에 정말 전형을 보여줬던 윤석열 정권, 특히 이제 총선 기간 거치면서 발언한 내용 하나 여사란 말 안 붙였다고 또 징계받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날씨에 일자 그거 기억나시죠? 일자 파란색으로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징계받고. 무슨 말이냐면 공기, 공공기구란 뜻이죠. 그렇죠. 공기. 공적 기관, 뭐 이렇게 공적 기관이란 뜻이죠. 공기라는 게. 그래서 이 공기를 마치 사적 기관처럼 다루는구나. 이 자들이
공사를 구별을 못하는구나. 아주 철퇴를 맞겠구나 나중에. 한번 두고 봐라. 정말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어. 이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적 기관이에요. 그렇죠. 언론은 공적 기관이죠. 심의기구나 이런 거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맞게 또는 자기 심기에 거슬리면 징계하고 어디 이러면 뭐 저기 뭐 왕과 왕비입니까? 진짜 옛날에 제가 보면서 옛날에 정근대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죽였겠네. 정말 잔인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도로. 정말 여러 진짜 하여튼 수만 명 죽였겠네. 피바람이 일어났겠네. 저건 보통 성질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정말 짜증난 일인데 어떻든 그래서 그 냉정하게 이 상황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 문제도 나왔는데 이 발언이 저는 제일 황당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정부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반 동안 뭐라고 그랬더라. 정확한 단어를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수사를 막 치열하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나온 게 없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변명을 했죠. 근데 언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 게 그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현직 검사인데 그때 수사단에 이제 있었던 검사인가 봐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현직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어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2년 반 동안을 진짜 열심히 수사를 했대. 근데도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 그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을 전혀 간과를 하고 전 정부에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수사 거의 안 했잖아요. 지금 서면조사 한 번 했다잖아요. 부르지도 않고. 근데 수사가 많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가 제가 출연을 했다가 이제 사실을 맞아요. 그 얘기. 지적을 했는데 사실을 지적했는데 너무나 뼈아픈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하고 싶은데 사실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편파 방송이다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반박을 안 했다고 해서 저도 그죠? 그럼 반박을 해야 되나요? 아니 여기 유튜브니까 괜찮아요. 이게 이제 공중파에서 그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때 선거 방송에서 대선 때 손해를 봤다. 4천만 원인가 뭐 손해를 봤다. 뭐 손해를 봤는데 무슨 주가 조작이란 말이냐 뭐 이랬는데 그때 검찰에서 나중에 수사한 걸 보니까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23억인가 22억인가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뭐 자세한 거는 국민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그 거래를 해가지고 20몇 억을 이득을 봤대 하는 거 하고 4천만 원 손해를 봤대 하는 거 하고 뭐 잘 모르지만 이게 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주가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 건지. 하지만 20매덕 이게 보통 사람들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20매덕을 이득을 봤대 하는 거하고 4천만 원 손해봤대. 아이고 근데 뭐 손해봤는데 무슨 주가 조작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0매덕을 이득을 봤대. 아유, 그 좀 문제가 있길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선거법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그런 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소환도 안 했다. 왜 소환 나머지 조사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찌감치 구속도 되고 해가지고 다 달려갔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해요? 이미 저 재판 받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1심 재판 끝났죠. 뭐 그치? 어디 이마에 써져 있어요? 주가 조작이라고? 그리고 황당한 게 뭐냐면 전주로 활동을 한 걸로 지금 의심이 되잖아요. 전주 돈을 댄 사람. 근데 실제 그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의 계좌가 이용된 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된 거 본인이 알았냐 못 알냐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고 전주로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조사 받았어요. 직접 소환돼서.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만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끝났다고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수사 중이라고 그래 아직도. 그 무혐의를 하기에는 네. 너무나 네. 사건이 좀 질이 안 좋겠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또 황당한 게 뭐냐면 1심 재판 다른 사람들은 나 2심 재판 끝나가지고 처벌까지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만 안 해 수사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이제 특검을 하면 되지. 그렇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 해갖고 거부했잖아요. 한번.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왜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본인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대선 때 죄 지은 자가 특검을 거부하신다고 한다고 되지. 말씀하셨어요. 왜 안 본인이 하는데? 말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특검을 해봤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특검을 해서 유죄가 나올 사안인 거든가. 네. 아니면 본인이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말대로 특검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특검이라는 게 본인 말대로 진짜 이거는 아무 죄가 없는데 특검이라는 게 이게 특성상 막 그 언론 플레이하고 막 하다 보면 죄가 없는데도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이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 특검들이 그런 거였나 그러면 죄가 없는데 막 뒤집어 씌웠던 건가? 우린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우리 국민들이야 야당도 그렇고 아니 우리야 특검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 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 뒤집어 씌웠다는 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까지 돼서 대통령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진짜 죄가 있던가. 그러니까 캥겨서 그런 거든가. 아니면 죄가 자기 말대로 진짜 없는데 특검의 특성이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문제가 있죠. 그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죠. 특검을.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수사를 해봐야죠. 어떤 결과 나올지 그래서 모르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자, 네.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부하는 네. 자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이분은 어쨌든 지금 하는 걸 보면 좀 석연치 않죠.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석연치 않아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